전통시장의 코로나 방역이 깐깐해졌습니다. 외지 상인들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다음 달 취향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문제는 자금인데 충청북도에 SOS를 쳤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고조되면서 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시설인 청주의료원에 도입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에서는 또 가족 내 감염으로 일부 학교의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연쇄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시설인 청주의료원. 격리병동에 투입된 간호조무사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콧물과 기침 등 증상이 있었지만 일부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참사랑 요양원 집단 감염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투입된 인력으로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확진에 따른 전수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레벨 D 방역복을 입고 근무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는 확진 환자 40여 명이 입원 중이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0여 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주에서 확진을 받은 50대의 자녀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며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사흘간 등교를 전면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중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가운데 중학생은 지난 11일까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12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충주와 괴산에서도 10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주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확진자와 접촉한 10대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30일에 확진된 괴산 지역 아동센터 교사와 접촉한 어린이도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됐습니다. 이 10대들과 접촉한 확진자들은 상주 BTJ 열방센터에 갔다 확진된 신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잠시 중단했던 5일장이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타 지역 상인들이 많이 찾는 5일장 특성상 이번에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추가됐는데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상인들은 아예 물건을 못 팔게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괴산의 전통시장. 조끼를 입은 상인의 임원들이 명단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증상은 없는지, 이름과 전화번호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보은. 지난달 13일을 마지막으로 휴장에 들어간 뒤 다시 열린 5일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벌써 세 번째 재개장이다 보니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5일장을 찾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전날 각자 지역에서 미리 받은 음성 통보 문자가 기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닷새 이상 지났으면 현장에서 보건소로 보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물건을 팔게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방역 이런 걸 하고 안전하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대기도 편안하고. 외부 상인들은 충북뿐 아니라 충남과 경기도 등 곳곳에서 5일장을 도는 만큼 혹시 모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번거롭긴 하죠. 근데 더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또 폐장이 돼버리면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5일장이 서야 점포도 활기를 띠고 안심할 수 있어야 찾는 발길이 느는 만큼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고객분들한테 장 쓸 때마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이거는 내 건강도 지키고 또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시장. 방역과 생계 모두 잡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신년 기획 세상이 바뀐다 순서입니다.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앙일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말처럼 변화된 실천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인삼밭. 폐비닐로 만들어진 인삼 지주목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반달록 씨는 40년간 써온 목재 대신 폐비닐 지주목으로 바꿨습니다. 부러지거나 다 쓴 목재는 태우는 것 외엔 처리 방법이 없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걸 소각시키는 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쓰고 남은 농사짓고 남은 폐기물을 갖고 이걸 만들면 그 이중 삼중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후변화는 재활용 업계에도 화두가 됐습니다. 버려진 라면 봉지, 빵 봉지가 인삼 지주대와 건축 자재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달 1,200톤 가까이 수거된 폐비닐을 선별하는 데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지만 이곳을 거치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묻히는 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제도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바뀌면 재활용도 업체들도 살아나고 또 환경적으로도 많이 살아날. 40대 주부 김혜숙 씨. 두 자녀가 쓰던 식기를 식판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서 먹을 만큼만 덜어 먹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됐고 채소랑 과일이랑 야채 같은 것들이 오래 보관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됐어요. 학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 동아리 활동이 늘면서 기후변화는 내 이야기가 됐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제 했던 활동들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한 활동들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줄이기 운동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제 생각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생활 습관이 되는 쪽으로 내 삶을 바꾼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음성에서 지난 5일 이후 9일 만에 네 번째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폐사 증가 신고가 접수된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간이키트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농장 산란계 3만 6천 마리와 동일 소유자 농장의 1만 7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3km 이내 토종닭 7만 2천 마리도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로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건데요.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동결에 부정적이지만 학생들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충북대가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2012년 이래 벌써 10년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학 측에서는 어렵게 학생들이 중독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여온 다른 대학들도 인상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학생 정원 감소로 등록금 총액은 줄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대학마다 재정적 어려움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한 2%대 이상씩 지금 올라가고 세금도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은 또 매년 올려야지만 우리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로선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지난해처럼 부실한 온라인 수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PPT를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올리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그런 건 이거는 좀 차이가. 지금도 힘들다. 더 내려라. 새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어린이 가운데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예비 소집에 불참한 856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2명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명 중에 1명은 지난해부터 취약 대상이어서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취항이 안개 속입니다. 오랜 운항 심사로 자본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항공 수요가 급감해 당장 취항하는 건 무리라는 게 항공사 측의 판단인데요. 거점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한 달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항공운송면허 신청 2년 만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된 에어로케이 앞에는 여러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운항증명 발급을 기다리는 사이 항공기 도입과 직원 150명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 480억 원이었던 자본금은 30억 원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은 언제 띄울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청주공항 제주 국내 노선 수요도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항공기를 띄울수록 손해만 쌓여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에어로케이의 입장입니다. 왕복 6회 기준으로 비행기 띄울 때마다 그 항공기에서만 20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주 노선만 띄웠을 때 한 달에 그 다른 고정 비용 빼고 4억씩 적자가 나거든요. 다음 달 5일 취항을 목표로 국토부에 노선 허가를 신청하고도 연기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자본금 확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에어로케이는 강원도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에게 조건부로 60억 원 지원을 결정한 강원도처럼 충청북도가 급한 불을 꺼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를 찾아와 빠른 취항보다 안정적 취항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 인재 7명 채용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취항은 3월 또는 그 이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띄워서 문제 하다가 중단되는 게 사실 제일 보기 안 좋은 상황이니 저희도 그런 거를 좀 지금 조율하고 신중하게 저는 날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2월 취항을 바라는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티켓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점 항공사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부터 논의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민, 충북도의 거점항공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예정 취항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가 3월 5일까지 취항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만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기한 연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음성군과 정치권이 중부내륙철도에 감곡 청주공항 지선을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이모선 국회의원 등은 국토부를 방문해 중부내륙철도 지선으로 감곡 청주공항 55km 구간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성군은 수서에서 청주공항까지 52분 만에 도착하고 충북 혁신도시의 미비한 광역교통 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중보 건설 협약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단양군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전액 국비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의 요청으로 수중보 건설 장소를 바꿨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점 등을 토대로 단양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전체 분담금 67억 원 가운데 이미 납부한 설계비를 제외한 46억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서청주교 사거리 전면 개통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청주시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일부 주요 구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에서 다음 달로 미뤄졌던 서청주교 사거리 전면 개통이 3월 말로 또다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로 예정됐던 성남교 임시 개통도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경무관 4명이 충북경찰청으로 전보됐습니다. 올해 경무관으로 승진한 충북 출신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이 충북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노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충북청 수사부장으로, 김준영 경찰청 정보화장비 기획담당관은 충북청 공공안전부장으로,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청주 흥덕경찰서장으로 전보 발령해놨습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특정 상임 및 지방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해당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민주당 도의원 가운데 8채를 소유한 서동학 의원은 주택 분양이 생업이라고 소명했고, 3채씩 소유한 김기창, 연철음 의원은 부동산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거나 권고 대상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내에서 다른 상임위로의 이동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해당 의원들은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천군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군세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진천군이 거둔 군세 진수액은 1,017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5%, 89억 원 증가했습니다. 입주기업체가 2,000곳을 넘어서며 법인 지방소득세가 5년 연속 200억 원을 기록했고 10년 연속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자동차세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평군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나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한전등과 연계해 관리비 체납이나 단전, 단수 등을 겪고 있는 주민을 찾고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평군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337 콜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물 설치를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전기 울타리와 철망 울타리, 조류 퇴치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400만 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합니다. 희망농가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도내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노동 조건을 충청북도가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